뉴스 속 경제 이슈는 더 쉽고 깊게, 최신 고용 동향은 더 빠르게 전해드리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조성음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네, 요즘 이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들이 많이 유행한다고 합니다. 네. 나 돌아갈래. 어디로요? 어디로 돌아갈까요? 네. 네, 바로 이 코로나19 당시 재택근무를 도입한 사업자가 크게 늘었는데요. 네. 최근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면서 대면 업무가 필요한 상당수 기업들은 재택근무를 축소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로 확산한 재택근무, 올해는 어떻게 될까요? 이슈픽에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 집으로 돌아갈래 이런 뜻이었군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가 사실상 새로운 근무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는 모습인데요. 그래도 여전히 시행하고 있는 곳이 많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았죠. 맞아요. 네, 그런 사업장들이 크게 늘었었는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재택근무 활용 근로자 수가 96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4%였습니다.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대와 비교하면 3년 사이에 10배 넘게 증가한 겁니다. 그렇죠. 이게 재택근무가 이렇게 빠르게 늘어난 이후 여전히 코로나19의 영향이 크죠. 네, 물론 코로나19의 영향이 가장 컸지만 또 지금까지 지속될 수 있었던 건요. 그만큼 재택근무의 장점도 많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로서는 업무 효율도 높았고 만족도도 그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 러시아워 시간에 출퇴근에 드는 에너지를 아낄 수도 있고요. 또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도 마찬가지인데요. 지난해 조사를 한번 보면요. 70점 이상의 점수를 준 기업이 전체의 69.3%로 재택근무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업무 공간 운영비 등 비용 절감은 물론이고요. 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이직을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재택근무를 지속하려고 하는 기업들은 그만큼 효과가 더 크다라고 판단을 했다는 건데, 하지만 반대로 이렇게 최근에 재택근무를 종료하고 정상 출근 체제로 바꾸는 것도 계속해서 늘고 있잖아요. 네, LG U+는 이달 1일부터 재택근무 횟수를 주 2회에서 1회로 축소했고요. 앞서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20일부터 재택근무를 종료했습니다. SK텔레콤은 지난 2월부터 조직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던 재택근무 횟수를 주 1회로 축소했고요. IT기업이 몰려있는 경기도 판교에 몰린 카카오를 비롯해 넥슨, NC소프트 등 모두 사무실 우선 출근제도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이런 현상은 해외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까? 국내도 해외도 이런 직원들의 사무실 복귀를 추진하는 기업들이 적지가 않은데 직원들과는 확실히 좀 온도차가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구글과 애플은 이미 지난해부터 주 3회 이상 사무실 출근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아예 재택근무를 없앴고요. 최근 월트 디즈니도 지난달부터 직원들에게 주 4일 출근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 디즈니 직원들 2,300여 명은 최근 사측에 사무실 복귀 지침을 재고해달라는 청원을 내 서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함께 있는 것도 좋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받아들일 필요도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 당분간 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런 갈등은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등 주요 IT 기업도 직원들의 불만을 사야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초기만 해도 이 재택근무에 만족도가 높던 기업들이 이렇게 돌아선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해외 상황을 보더라도요. 회사 입장은 정말 명확해 보입니다. 재택근무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건데요. 사측에서 대면으로 협력해야 일의 능률이 오른다며 재택근무를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은 조금 다릅니다. 근로자들이 재택근무를 사내복지, 나아가 중요한 근로접근의 개념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노사 합의나 공감대가 없는 재택 종류로 노사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렇게 3배 넘게 증가했던 재택근무, 이제는 사라지게 되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이 재택근무 활용 감소가 과거로의 후퇴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재택근무자 수는 다소 줄 수 있지만 재택 덕에 확산한 유연한 근무 분위기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재택근무를 도입한 기업들 대부분이 출퇴근 시간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시차 출퇴근제나 주당 근무 시간을 재량에 맞게 운용하는 선택근로제를 함께 활용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재택근무를 전면 확대하는 기업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공개한 사례를 한번 보면요. 지역 기업의 경우엔 장거리 통근이 힘들다는 이유로 이직, 퇴사를 고려하는 직원들이 많아서
재택근무를 도입하는 게 이득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재택근무 가능 여부가 이제 구직자들이 기업을 평가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한 취업 플랫폼을 보시면요. 취업 준비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상적인 근무로 출근과 재택을 더한 하이브리드를 꼽은 응답자가 64.7%나 됐고요. 오. 반대로 사무실 출근에 대한 선호한다는 단 9.9%에 그쳤습니다. 이렇다 보니 좋은 인력을 구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의 경우 재택근무를 늘리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재택근무 환경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준비가 필요한데요. 그래서 그런지 코로나 초기에는 이런 재택근무 시행이 어려움을 겪은 기업도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 정부가 재택근무 도입법을 모르거나 또 좀 어설픈 기업들 등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은 경우에 대해서 지원에 나섰습니다. 네. 네, 고용노동부에서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해 무료로 컨설팅을 해주고 있는 건데요. 네, 올해도 능률협회 컨설팅과 표준협회 등을 통해 400곳에 대해서 컨설팅 지원에 나선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재택근무 도입을 원하는 기업이 신청하면 어떤 컨설팅을 지원을 해주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네, 우선 일단 그룹웨어, 또 서버, 메신저 등 재택이나 원격 근무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 그리고 인프라 구축 이런 것들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가 50%를 부담한다고 했을 때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하고요. 오. 근로자가 재택근무와 같은 유연근무제를 활용할 때 근로자 한 명당 1년간 월 30만 원씩 최대 360만 원도 지원해 줍니다. 혹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고용노동부 일상생활균형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컷 이슈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해마다 4월이면 통장을 보고 내 월급이 이렇게 적었나? 이렇게 좀 고민하시는 직장인들이 꽤 많을 텐데요. 오. 네, 이 이유가 바로 4월에 하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때문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난해 건보료는 전년도인 2021년 소득을 기준으로 내는 방식인데요. 네, 이렇다 보니 지난해 월급이 오른 직장인들은 이달 건강보험료를 더 내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지난해 급여 협상이나 성과급 여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 이제 지난해 연봉이 올랐다면 그 차액분만큼 추가로 이달에 건보료를 더 내는데요. 반대로 줄었다면 환급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2021년 보수가 늘어난 965만 명은 1인당 평균 20만 원을 추가로 냈고요. 보수가 줄어든 310만 명은 평균 8만 8천 원을 돌려받았다고 하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은 추가 보험료를 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10회로 나눠서 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기업들은 재택근무에 대한 반발을 줄이기 위해 하이브리드 근무 체계로 전환하거나 점심 등 사내 복지 확장에 나섰는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택근무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주목됩니다. 오늘도 조성음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